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수와처럼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대나리온 김우수입니다. 와. 자, 요즘 5% 확정을 해준다는 변액연금 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센터장님 어떠세요? 저도 문의를 많이 들었는데 예. 뭐 공부할수록 어렵고 예. 뭐 아직까지 그거를 예.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액연금 보험이니까 금액이 투자 성적에 따라 바뀐다라는 건데도 아이러니하게 네. 5%를 보증해 주겠다. 네. 대신에 중간에 해약한다든지 할 때는 그때까지 적립금, 변액이니까 적립금 펀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단일 펀드를 운영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적립금의 결과와 원금을 따져서 비교해 주겠다 이런 상품인데 네. 기본적으로는 5%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금리가 1, 2%인데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막 상품이 사람들 그죠. 사이에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모든 상품이 다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또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 수도 있고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리겠는데 네. 우선 먼저 꼭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네. 이때의 5%는 복리가 아닙니다. 네. 복리가 아니라 달리. 네네. 달리를 복리로 환산할 때 대체로 5% 달리는 복리로 환산하면 연 3.5% 내외 정도가 된다. 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방송 찬찬히 잘 듣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또 어떤 상품하고 좀 비교해 보면 좋을까. 네. 또 누구에게 맞는지. 그렇죠. 또 최종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어떤 재정 상황 또 어떤 투자 태도를 가진 분에게 적합할까.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장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에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그 물가에 대한 현금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그렇죠.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뭐 은행에 맡길 바에야 뭐 다른 연금 보험 그 공시율을 따지는 거 지금 한 2% 나오거든요. 그것보단 낫지 않을까. 그래서 현금 보존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체감 소비자 우리가 물가 상승률 네네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네.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형식적인 거죠. 산술적인 맹목적인 거죠. 거고 네네.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라고 체감하는 물가 수준을 보면 연 3.5 정도를 생각한다면 네. 3 이상으로 생각한다면 네. 이 상품은 체감 물가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큰 정도. 유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의 가치를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렇죠. 장점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연금을 가입을 할 때는 연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변액연금 할 때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권유를 하잖아요. 예. 노후 준비로. 특히 저는 일시납을 많이 권유를 하는 편인데 예. 그러면 일시납을 이야기하거나 목돈을 넣어두고 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 자체가 불확실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3% 정도는 확정해서 연금액이 정해지는 것들이 크죠. 그래서 가입과 동시에 얼마 주겠다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지니까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성향에 네. 따라 다른데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연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러면 거기다가, 이것은 5% 달리로 계산했을 때 연금 개시 시점에서 총 확정, 총 금액이 나오고 네네네. 거기에 뭐 4점 몇 %로 뭐, 확정해 준다 그렇죠. 이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매년. 장기로 가면 매년. 예.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사망보장금이 있더라고요. 저도 공부해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넣다가 연금에 계시기 전에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계약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적립금에다가 사망보장금을 해서 이제 많은 걸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아까 확정연금액하고 네네네. 비교해서 많은 걸 좀 아무래도 확정연금액이 많겠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유리한 점들이 있는 거다. 그래서 보통 다른 변액연금 보면 사망보장이 이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게 사업비 때문에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위험보험료가 나가니까 연금을 가입할 때 굳이 사망보장이 필요하냐 그렇죠. 했는데 이게 또 필요한 분들은 또 있을 것 같다. 자, 그런 장점들이 있군요. 예. 자, 그러면 뭐 저는 장점을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장점 뒤에는 반드시 또 단점이 있겠죠. 예. 대표님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 상품에 또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까라고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이 정리한 장점을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비용이죠. 비용이죠. 그 비용이 다른 변액연금 보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비싸요.
즉 예컨대 이 상품에 가입하고 연금 개시 전까지 네. 우리가 가입하고 보통 10년 납, 또 20년 납, 또 납입이 끝나면 5년 거치 이런 네. 등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납입 기간과 거치 기간을 통틀어 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만약에 해약하는 일이 생기면 다른 상품은 그래도 납입하고 한 5년 뭐 좀 지나면 네. 그 이후에 해약해도 원금을 건질 수 있는 네.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상품은 어떤 경우에도 원금이 안 돼요. 10년 지나도 안 됩니까? 10년 지나도 안 되고 심지어 20년 지나도 안 돼. 연금을 개시 전까지는 중간에 중도 해지하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고 원금이 안 돼요. 그 비용이 가장 비싼 상품이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왜 네. 그러냐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네. 사업비나 비용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에는 사업비가 있죠. 기본적인 그럼요. 사업비. 네네네. 그다음에 이 확정연금을 확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확정을 해주는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 보증보험. 그죠. 보증보험에 가입되더라고요. 네네. 보증보험에 가입되니까 이 보증보험료가 큰데요? 굉장히 비싸요. 네네. 굉장히 비싸서 이 그 상품 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네. 보증보험료가 내가 받는 기대할 수 있는 확정연금 보험료의 뭐 몇 퍼센트, 예컨대 네네네. 2% 이렇게 네네. 나와요. 그럼 그것을 매월 내가 부담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확정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럼 그게 10만 예컨대 원이면 사업비가 보증보험료가 2%라고 연간 하면 100만 원인 거. 그렇죠. 연간 100만 원을 월수로 나눠서 떼는 거죠. 와. 이게 사업비가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하신 사망보장금이 네. 다른 연금 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 음.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 그것도 위험보험료.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 네. 당연히 사망보장에 필요한 보험료, 맞습니다. 그죠? 필요하죠. 보증보험료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이 가장 비싸다. 연금 지급 개시 전까지 만약에 손을 타는, 즉 중도 해약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게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원금 이하다. 자, 이런 공식이 나오더라고. 만약에 중도 해지하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고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원금이 안 된다. 이런 네. 상품은 모든 상품 통틀어 유일해요. 확실히 이 상품이라는 건 장단점이 확실하게 그렇죠. 나눠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되어서 두 번째 단점이 뭐냐 하면 장기 유지 가능성을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생명보험 회사들의 장기 상품, 네. 유지, 보통 네. 보험 상품들은 다 장기 상품들이잖아요. 네네네. 장기 유지율을 보면, 유지율을 보면 한 7년 정도까지 발표를 해요. 네. 아직까지는. 한 7년 정도면 12개월로 따지면 7이든 7, 2, 7, 14, 84개월, 네네네. 85개월 차 유지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40%, 50%를 넘기가 힘들어요. 네네. 그럼 생각해 보면 7년 유지율이 모든 상품 평균입니다. 7년 유지율이 40%, 50%를 넘기가 힘들다면 보통 우리가 이런 변액 연금은 네. 10년, 20년짜리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에 20년은 뭐 그렇죠? 기본이죠. 장기 유지가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가 가입할 때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고 네. 지금 재정 형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5년, 10년, 15년, 20년 뒤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장기 유지 가능성 측면에서 조금 걱정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만약에 해약이 되거나 하면 원금도 못 건지니까 네.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런 것들이 단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늘 데나리온 투자 얘기를 또 하는 곳이니까 이제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장점과 단점 말씀드렸는데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장기로 볼 때 또 예.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되니까 예. 우리 ETF나 뭐 예. 미국 증시나 미국 인덱스랑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만약에 똑같이 우리가 보험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매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네. 꼬박꼬박 중간에 해약하지 말고 네. 그렇게 똑같이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요즘은 일반적으로 펀드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투자를 할 때 전부 미국 상품, 미국 주식들을 먼저 염두에 두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투자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2% 정도에 너무 불과하니까 작죠. 네. 불과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기준되는 국가니까
그래서 미국 인덱스 펀드, 게 지수,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평균에 투자하는 거죠. 네네네. 이런 인덱스 펀드 10년 이상 장기 투자 수익률이 10% 이상은 돼요. 장기로 그냥 이 말은 평균에 투자하니까 눈 감고 던져 놓아도 보험처럼 매달 꼬박꼬박 똑같이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죠. 보험도 우리가 아까 비교가 그 단위 5% 주는 것도 뭐 10년, 20년 넣을 거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변액연금, 모든 변액연금이나 또 비교군들이 있죠. 연금저축펀드, 그럼요. 네. 또 IRP 이런 것들도 연금 목적의 은퇴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노후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런 상품들은 당연히 미국 ETF 또 미국 글로벌 펀드, 물론 한국 국내 펀드 다 할 수 있지만 네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조금 비교해서 만약에 보험처럼 이것들을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하고 좀 비교해 보면 그랬을 그렇죠. 때 이 복리 기준 3.5%의 경쟁력이 네.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재정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네.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나중에 운용이 가능하죠. 네, 운용을 그렇죠.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5%이 확정연금이라는 것도 나중에는 네. 계속 이제 찾아 쓸수록 때 이때 네. 다만 원금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상가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 원금을 내가 만들어서 그때 원금을 보존하면서 배당형 네. 뭐 그런 걸로 한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연금 상품이 아니라 네. 일반적인 공모펀드나 ETF로 내가 꾸준히 보험처럼 네네. 보험처럼 맞아요. 비교군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꾸준히 하고 하면서 그때 목돈을 만들어서 그때 목돈을 보존해 가면서 배당 네. 미국 주식 같은 거는 배당이 높으니까 네. 뭐 4% 5%짜리도 있으므로 그런 ETF나 뭐 그렇게 활용하는 것 근데 그것들하고 조금 비교군이 되지 네,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것도 투자 성향이나 네, 네. 적합도에 따라서 다른 선택이지만 이제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뭐 그런 비교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비교군 이런 것들을 네. 종합해 보면 어떤 분들에게 이게 조금 적합해 보일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상담하면서 아직 권유를 안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정말 나는 해지 안 하고 그냥 정말 보험처럼 넣을 수 있겠다. 그 물론 인생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형편이 중간에 해지 안 할 정도의 뭐 집을 하나 샀던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무조건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니까. 또 하나 한 분들은 내 자산의 뭐 일정 부분이나 또 제가 만나보면 정말 투자가 안 맞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데나리온을 보시고 또 요즘 이제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나는 연금은 투자라는 불안전한 것에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은행 금리보다 높은 3.5가 좋다. 나 이 정도 만족한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3.5%로 확정해서 누릴 수 있는 안심이 있는 거고 또 나중에 그것도 확정으로 이제 받는 그 정도를 누리고 싶은 분. 그렇죠. 그죠? 그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분한테 조금 또 적합할까요? 이제 저도 몰랐는데 오늘 들어보면서 사망 보장이 있구나. 이 상품이 다른 연금 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인 장점은 사망 보장이 좀 높다는 거. 네네네네. 그래서 가입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싶은 분께는 비록 그렇죠.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은 하지만 네. 좀 적합하다 이런. 그러지 않을 때는 이게 완전한 단점이거든요. 예, 저축했는데 내가 원하지 그렇죠. 않는 사망 보증의 위험 보험료가 빠지는 예, 거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음. 뭐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또 뭐 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정리하신 대로 뭐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적합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더라도 모든 저축성 보험에는 추가 납입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추가 납입 제도는 2배까지입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150만 원을 내가 가입할 행편이 돼. 우와, 좋겠다. 만약에 네. 그러면 50만 원을 기본 그렇죠. 납입으로 하고 네. 100만 원을 추가 납입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추가 납입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 일반적으로 추가 납입은
기본 납입보다 사업비가 작아서 작거나 없거나 작거나 없거나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네. 다만 이 상품의 경우는 추가 납입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상품의 추가 납입의 기대 효과보다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증보험료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추가 보험도 확정연금에 확정이 그렇습니다. 되니까 확정이 되니까 보증보험료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겠네요. 추가 보험은 그렇죠. 아예 없는 게 예, 아니네요. 예. 그래서 다른 상품의 추가 납입에 대한 효과보다는 떨어져요. 네. 크게 기대하기는 힘드는데 대신에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이 추가 납입 부분은 내가 내지 않더라도 해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기본 납입만 해지되죠. 계속 유지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유지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내가 만약에 지금 150만 원 할 형편이 되더라도 10년 뒤 10년 뒤 20년 뒤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보수적으로 한 50만 원을 기본 납, 100만 원을 추가 납으로 하면 네. 나중에 혹시 여의치 못하면 그렇죠. 내가 해지되지 않고 줄일 수 있는 추가 납을 안 넣어도 활용해서 되니까. 안 넣어도 네, 되는 네. 뭐 그런 정도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만약 가입한다면 추가 납입 보험료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자, 오늘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 문의를 많이 받는 단리 5% 상품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뭐 어떤 상품이 무조건 좋고 나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고 좀 더 공부도 해보시고 항상 어떤 상품이든 나한테 맞는지를 좀 찾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품 설명서를 꼼꼼하게 특히 비용 부분 또 장기 유지 때 내가 만약의 경우 어떻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다른 비교군하고 또 비교해보고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늘 크리스천은 투자를 잘한다는 방송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또 좀 우리가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조금 듬긴 합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5% 확정 변액연금 보험에 대해서 장점, 단점 어떤 상품하고 비교해 보면서 판단해야 될지 또 어떤 분에게 적합할지 만약에 가입한다면 어떤 것을 조금 유념하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까지 종합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저희 데나리오는 오늘 또 우리 듣는 분들의 재정적인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